일을 하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또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다고 느껴지죠. 운동을 안 하면서도 건강해지고 또 살 빠지는 방법은 없나 또 손쉬운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운동이 귀찮다는 분들과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에게 매우 반가운 내용들의 연구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이 일상 활동에서 하루 6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건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운동을 아예 안 해오던 사람 25,200여 명에게 하루에 1, 2분씩 간헐적으로 총 6분 정도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1분씩 6번을 한 사람도 있고 2분씩 3번을 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보통은 1분씩 6번 정도를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방법은 일상에서 활동의 강도를 높이게 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걷기, 일상에서 쇼핑백을 들고 빠르게 걷기, 런닝머신에서 경사를 잇게 해서 빠르게 걷기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결과는 간헐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강도를 높여서 운동한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한 사람들보다는 암 사망의 위험이 49%가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사망의 위험은 6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사람 중에 평소에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오던 사람 무려 62,000여 명과 같이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62,000명과 비교했을 때는 암, 심혈관 질환들에서 비슷한 건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비교한 연구가 일상생활에서의 운동 효과를 계량화한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활동 강도를 높여서 심박수만 높이면 된다. 따로 시간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최대한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이런 운동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까지 해야 할 경우에는 운동량만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반려견 산책시키기도 앞선 운동의 예시들에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개는 훌륭하다는 개통령인 강형욱 님이 견주에게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산책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한 회차 영상이 있습니다. 견주에게 이 강아지는 산책을 지금보다 3배만 시켜주면 이 강아지의 문제 행동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솔루션을 줍니다. 그래서 견주는 강아지를 데리고 1년간 하루에 3시간씩 산책을 시켰더라고요. 그랬더니 1년 뒤에 견주가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견주가 강아지와의 산책만으로 1년 만에 40kg이나 감량이 되었습니다. 강아지에게 준 솔루션이 견주에게 놀라운 솔루션을 준 것이죠. 이렇게 일상에서 3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늘려서 강도를 높은 활동들을 한다면 체중 감량도 많이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운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는 좀 더 제대로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중강도 지속 운동, 저강도 운동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천천히 걸으면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 지방이 잘 소모돼서 살이 더 잘 빠진다? 아니야. 스쿼트, 푸시업, 풀업과 같은 걸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야지 살이 잘 빠진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심폐기능과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탁월했었습니다. 이 심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과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도 오히려 효과가 엄청나게 좋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강도 운동은 당뇨와 관련된 당화혈색소를 낮추는데 탁월하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중강도 지속 운동이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 측면에서는 이 효과는 똑같다고 하는 재밌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본인이 재밌어하고 운동 능력에 맞는 운동이라면 아무런 운동이나 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중강도에 해당하는 걷기와 고강도에 해당하는 달리기는 어떨까요? 먼저 앞서서 실험했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걷기와 달리기의 총 에너지 소모량을 같게 설정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걷기와 달리기의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가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총 에너지 소모량을 같도록 제한을 하지 않고 달리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들도 이 결과가 같게 나올까요? 걷기를 한 사람 15,200여 명과 달리기에 어느 정도 능숙한 사람 32,000여 명을
6년간 관찰을 했습니다. 결과는 달리기를 한 그룹이 총 에너지의 소모가 더 많아서 체중과 허리 둘레 감소가 훨씬 더 많이 되었습니다. 운동 능력이 좋아서 오래 달릴 수 있는 사람까지 걷는 사람과 운동 효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분들은 친구들이나 크루를 만들어서 서로의 운동을 한 기록을 SNS를 통해서 공유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MIT에서 대규모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5년 동안 110만 명의 실험자와 실험자의 친구 210만 명을 대상으로 달리기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 달린 정보를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평소보다 1km를 더 달린 날에는 나는 0.3km를 더 달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평소보다 빨리 달리거나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한 날에는 나도 더 빨리 달리고 또 칼로리 소모도 더 많이 했습니다. 재밌는 점은 본인과 달리기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와 SNS를 하면 친구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았습니다. 본인과 달리기 실력이 비슷한 사람과 SNS로 정보를 교류한 경우가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즉 달리기나 걷기를 할 때 본인과 비슷한 실력의 운동 능력을 가진 친구와 SNS로 운동 기록을 공유하면 훨씬 더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하루 6분만 일상활동 속에서 강도를 높여도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뛰다 걷다 고강도 인터벌을 할지 그냥 오래 걸을지가 고민이 되신다면 체중과 지방 감소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섞어서 이 운동들을 해주는 것이 심장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하루 일상에서의 6분 투자를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6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